안녕하십니까, 박민수 세무사입니다.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민생 침해 탈세자, 근데 이번에는 거의 불법이에요. 민생 침해 불법 행위 탈세자에 대해서 세무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내용을 볼 건데, 이거는 쇼킹합니다. 이거는 뭐 탈세에 대한 내용도 있지만 범죄예요. 이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서 진행되고 있구나, 이걸 보시면 되고, 저도 많이 당하는 것 같아요. 근데 이 내용 보시면 나한테 오는 문자, 나한테 권유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구나, 이런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. 하나씩 보시면 너무 재밌는데, 첫 번째 사례, 이게 이제 불법입니다. 민생침해 불법 행위 탈세자에 대한 내용인데, 첫 번째 사례, 이거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. 이제 여기는 법무사가 결탁이 돼 있어요. 법무사가. 근데 법무사님이 왜 도대체 이런 불법 행위를 했느냐, 그걸 잘 모르는데, 법무사가 문제가 아니라 이게 생각하지 않으면 이게 불법인지 잘 모르겠어요. 보세요. 법무사와 결탁해서 이제 채무자인데, 이거 내용을 하나씩 설명드릴게요. 대부업자가 나타납니다. 불법 대부업자가 나타나는데, 이제 그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 등기나 이런 걸 할 때 납세자들이 이런 걸 하는 게, 절차나 이런 게 굉장히 귀찮거든요. 그리고 스스로 하긴 너무 힘들고, 그래서 거의 다 법무사님께 의뢰를 하고 맡기죠. 근데 맡겨가지고 일을 처리하는데, 지방세, 뭐 취등록세, 취득세를 낼 때 이게 이제 의뢰를 하고 법무사님한테 현금을 줘요. 취득세를 내달라고 통장을 내면 법무사님들이 이제 취득세 납입 영수증을 끊어서 고객한테 주는데, 여기에서 머리를 잘 써가지고 여기에서 대부업을 발생시켰습니다. 이 불법 대부업자. 이 사람 머리는 좋은 것 같아요. 보시면 이 급전이 필요한 채무자가 있어요. 급전이 필요한 채무자. 이제 이 채무자들은 급전이 필요한데 카드가 있는 거예요. 카드가. 그래서 카드, 뭐 신용카드 서비스를 쓰면 굉장히 수수료가 높지 않습니까? 그거를 활용한 하나의 틈새 시장을 활용했다. 이 틈새 시장인데 내용이 이렇습니다. 있습니다. 지방세를 이제 대납 의뢰를 해요. 그리고 현금을 법무사님한테 줍니다. 이렇게 줬어요. 그리고 이 법무사님이 지방세 요거 내주세요 하고 불법 대부업자한테 현금을 주고 전달합니다.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행위를 했느냐? 돈이 필요한 이 사람의 신용카드 정보로 지방세를 냈어요. 아니 이게 왜 범죄냐? 이건 당연히 지방세는 제3자 신용카드로도 낼 수가 있습니다. 지방세 그 시 입장에서는 세금만 받으면 되지 뭐 누가 내냐가 상관없기 때문에 제3자의 신용카드로도 낼 수 있어서, 이 정보를 활용한 이 대부업자가, 이분은 법무사 사무실에서 일을 좀 했나 봐죠. 그래서 신용카드 정보를 받고 지방세를 내고, 이 법무사님한테는 현금을 받았죠. 이 현금을 요 사람한테 주는데 대출을 해주면서 선이자를 뗀 거예요. 선이자를. 예를 들어 뭐 100만 원을 빌려주면서, 넌 100만 원 빌린 건데 난 90만 원만 준다. 그리고 100만 원어치 카드를 긁은 거죠. 그래서 여기서 돈을 남긴 겁니다. 신종대부업입니다. 신종대부업. 이거는 고리 선이자를 수취하고 이렇게 했는데, 한마디로 카드 깡이죠. 카드 깡인데, 지방세 이 시스템과 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이분이 법무사님들과 결탁을 해서 했다. 근데 이제 결론은 이건 이제 이거예요. 민생침해 불법 행위라는 건, 이 사람은 정말 고리대금을 쓴 거 피해를 봤다 이거죠. 이분이 이제 신고를 한 것 같은데, 근데 어떻게 보면 여기서는 모두 다 윈윈하는, 이 사람은 돈이 필요하고 카드 수수료보다 이게 쌌고, 이 사람은 지방세 냈고 편했고, 카드 결제 국가는 돈 받았고, 결론은 피해자는 이 사람 한 명. 근데 이제 불법 대부업죄라 하면 안 된다. 일명 카드깡 대출인데 요렇게 사례들이 있었습니다. 굉장히 획기적이죠. 두 번째 사례입니다. 요거는 저도 피해자예요. 저도 피해자인데 요거하고 좀 틀리긴 한데, 얘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냐면, 내용을 좀 설명드리면, 불법 실손보험 청구, 이게 그 성형외과 같은 경우에 실손이 안 되는 것도 있고 뭐 되는 것도 있을 텐데,
이게 이제 브로커, 이 사람들이 이제 브로커죠, 브로커. 브로커가 껴가지고 편법으로 어떻게 할 수 있도록 치료 목적을 수술로 바꾼 거예요. 미용 수술이 아니라 치료 목적 수술이라 이런 걸 이제 편법으로 알려주는 거고, 이 성형외과는 뭐 수술만 하면 되기 때문에 뭐 해준 거죠. 그래가지고 고객을 소개하고 불법 알선 대가를 받은 겁니다. 불법 알선 대가를 받아서 여기 보면 매출액의 30% 굉장히 큰 금액을 브로커가 수수료로 받았고, 근데 이제 어쨌든 병원 입장에서는 돈을 줬을 때 비용 처리해야 되잖아요. 그래서 이거를 광고비로 편법으로 비용 처리했습니다. 근데 문제는 이제 뭐 이런 거는 뭐 그거예요. 뭐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해외에 뭐 많이 다녔고 뭐 호화 생활했다 이건데, 여기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는 이 고객 미용 목적이었는데 치료 목적으로 위장을 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됐고요. 그리고 이 병원 입장에서는 그 미용 수술은 과세고 치료 수술은 면세거든요. 그래서 이 부가세가 어마어마하게 추징을 받았을 겁니다. 이 매출이 한 200억 정도 됐다 그래요. 그러면 부가세 200억이면 20억인데 이렇게 됐고, 이제 이 보험사의 브로커는 이 브로커 한 거에 대해서 또 문제가 됐겠죠. 여기서 이제 아까 전에 저도 당했다고 말한 거는 이런 건 저는 아니었고, 그 눈 치료를 제가 받았었는데 병원에서 2번에 쪼개서 해준다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실비가 그렇게 된다. 실비가 하루에 한도가 25만 원인가? 그때 치료가 50만 원 정도 됐을 거예요. 그래서 2번에 나눠서 결제를 하면 실비 청구해서 받으실 수 있다. 그래가지고 저는 그렇구나 하고 했는데, 그게 이제 문제가 돼서 병원도 고발을 당했고 저도 문제가 되고, 그 병원은 뭐 문을 닫지 않고 지금도 잘 하고 있던데, 아무튼 경찰서까지 다녀온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정상적이게 하셔야 된다. 여기서도 불법 실손보험 브로커인데, 여기에서 피해자는 누군가요? 여기에 피해자는 이거는 민생 침해가 될 수는 있겠죠. 이게 이제 미용 목적으로 막 한 수술이 실질적으로 아파서 하는 사람들의 그 건강보험의 재정을, 건강보험이라기보다는 이건 보험사가 피해자군요. 보험사가. 이건 아마도 보험사가 보험 사기로 해서 신고를 하고 이 문제가 터진 것 같은데, 여기에서 피해자는 보험사입니다. 보험사. 그래서 보험사는 아마 이 지급한 내용들을 이 고객들한테 다 돌려받았을 겁니다. 저도 돌려줬거든요. 그러면 이분들은 굉장히 큰 피해를 받았겠죠. 하지만 이 분들도 보험 사기 가담자가 되는 그런 참 어처구니 없는 결과들이 있습니다. 아무튼 참조하시고 이런 행위는 하면 안 된다. 그리고 이런 일부러 하는 거 외에도 병원에 가면 2번에 나눠주고 이런 식으로 막 결제하는 그런 거를 아무렇지 않게 권유하는 경우가 많아요. 근데 그것도 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.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세 번째. 이거는 이제 유사투자 자문업체인데, 이것도 저는 굉장히 문자를 많이 받아요. 요즘에 그 뭐 수익률 몇 프로 해가지고 매일 아침에 문자가 오더라고요. 아무리 스팸을 해놔도 계속 오는데, 이게 내용이 뭐냐, 이제 유사투자 자문업체예요. 이 사람들은 등록되지 않은 투자 자문업체인데 유료 회원방을 만들어 가지고 연회비를 받고 주식 정보를 제공하는 겁니다. 주식 정보를. 근데 이제 고액 가입비를 받았는데, 고액 가입비가 거의 뭐 연회비가 최고 6천만 원까지도 된다고 합니다. 근데 가입비를 차명 계좌로 받아서 신고를 누락했어요. 가입비를. 예. 그리고 이제 주식 시장이 호황이 돼 가지고 굉장히 매출이 증가해서 이제 특수관계법인 위장업체를 하나 만들어서 그 뭐라 그러죠? 위장업체한테 용역을 주고 거짓 세금 계산을 받았습니다.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뭘 하긴 한 것 같은데, 여기서 원래는 요렇게 광고업체가 이렇게 광고해주니까 요렇게 돈을 주는 거였는데, 용역을 받고 돈을 요렇게 줘야 되잖아요. 근데 특수관계법인 하나 끼워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 바퀴 쿠션을 넣은 거죠. 근데 여기서 마진율이 530%에 달하는 거짓 세금 계산서 요걸 넣는데, 그러니까
실제 100을 줬다면 한 5배 정도 계산서를 더 끄는 거예요. 근데 이거는 지급과 계산서를 정확하게 좀 맞추시지 왜 이랬을까? 그냥 이 특수관계법인이 돈을 주기 싫었나 보죠. 그래서 어쨌든 거짓 세금에서 수취를 했고, 그리고 이 사주는 법인 명의에 또 슈퍼카 탔고 고가 명품을 해서 사치 생활을 했다.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받으시는 주식 정보 그리고 하면 내 돈은 다 이렇게 사용되는구나. 근데 저는 솔직히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진짜로 나에게 수익을 준다 하면 뭐 돈 줘도 뭐 저는 괜찮잖아요. 뭐 10배 벌었는데 뭐 좀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. 그게 그래서 저는 이제 아예 다 스팸 처리하고 있는데 어쨌든 굉장히 호황이다. 주식 시장이 좋아가지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. 자, 마지막 사례. 마지막 사례는 이건 불법 온라인 도박인데요. 전 도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고 죄송합니다. 이건 잘 모르겠는데 온라인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대요. 온라인에서. 근데 청소년들도 요즘에 쉽게 접근한다고 합니다. 모바일로 하기 때문에 도박하는 규모가 연에 한 400억 정도 된다고 하고 여기에서는 뭘 했냐? 이용자가 회원 가입하고 이 사람들은 이제 게임 머니를 파는데 이 불법으로 게임 머니를 현금으로 환전을 해준대요. 게임 머니를 환전해서 이 수수료를 따먹는데 일단은 수수료도 먹었고 게임 머니를 판매했으니까 이제 그것도 또 매출이 있을 텐데 매출을 누락했고, 그리고 이 사주의 특수관계 법인이 이제 게임을 개발한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쳐서 용역을 하고 가짜로 돈을 준 거죠. 근데 실제로는 게임은 이미 개발이 된 거고 얘들은 아무 없는 껍데기였다. 그리고 이 사주는 호화사치 생활을 했다. 이거거든요. 그래서 뭐 이거는 심플합니다. 결국에는 게임머니에서 환전 수수료. 이것도 불법이죠. 이제 코 묻은 돈을 뺏어가는 청소년 등이라니까 거의 뭐 중고등학생인 것 같아요. 스마트폰에서 자녀분들이 도박을 하지 않는지 잘 보시고 건전한 게임이라면 괜찮지만 도박은 안 된다.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 불법 행위, 민생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에 대한 탈세자를 조사한 내용이었습니다. 그래서 지금까지 쭉 보면 이게 이제 엄밀한 다 불법 행위인데 불법 행위들을 한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을 뭐 옹호하는 거는 이 사람들은 불법 행위가서 당연히 처벌을 받는 거고 항상 문제는 호화사치 생활이에요. 이게 아까 전에 말씀드린 뭐 6억대 차량을 탔다든가 이런 게 있죠. 그래서 항상 정상적인 행위로 하셔야 된다. 그 쇼킹한 사례들을 좀 내가 설명드렸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사람들이 정말 나쁜 사람이잖아요. 그리고 내가 나쁜 놈들을 세무조사하고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첨부 이런 것들을 보여줬는데 그냥 재미로 좀 보시죠. 비밀금고 이렇게 수십억 원의 현금이 있었다. 조사를 하다가 이제 이걸 추정한 모양입니다. 세무조사 갔을 때 금고를 열었는데 수십억 원 현금이 이렇게 있었다. 이렇게들 하는군요. 그리고 현금 매출 늘어가고 얘들이 돈을 어디다 놨더냐 봤더니 이렇게 금괴 요거 하나가 얼마짜리인지 모르겠네. 금괴 뭐 수표 요 5만 원짜리 뭉치 만 원짜리 이런 것들이 이렇게 발견됐다. 이건 황금 열쇠네요. 자, 그리고 또 하나 임직원 명의 차명계좌 통장을 이렇게 돌렸다. 차명계좌를 이렇게 많이 썼다는 겁니다. 차명계좌를 쓰면 안 되는데 한두 개가 아니네요. 그럼 마지막으로 종이상자를 열었더니 현금 및 상품권 다발이 이렇게 나왔다. 요거 이제 재미삼아 보여드렸고 이래서 시중에 현금이 없나 봅니다. 세뱃돈도 없고. 오늘 이제 이 내용은 민생침해 불법행위 탈세자에 대해서 이런 일들도 있구나 재미삼아 보시라고 준비해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